You are all of you beneath me, and I will not be bullied by that. 경기도 중 상대 선수로부터 아버지를 모욕하는 패드립을 들은 뒤 Just too bad about your old man. Sauce? That shit'll kill ya. 그대로 눈이 돌아가 난투극을 벌이게 된 제이크 타일러.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제이크는 플로리다의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바하라고 하는 어여쁜 여학생을 발견,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사랑을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곧 자신의 난투극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며 제이크는 원치 않는 주목을 받게 되고 설상가상 바하의 곁에 라이언 메카시라고 하는 남친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후 기다렸다는 듯 제이크를 긁어대며 시비를 걸어오는 라이언. 결국 제이크는 분을 못 참고 라이언과 맞짱을 뜨기로 합니다. 하지만 라이언의 자신감은 그냥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는데요. 알고 보니 MMA 수련자였던 운동 천재 라이언. 결국 제이크는 라이언에게 피떡이 될 때까지 오지게 쳐맞고 전교생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맙니다. 주인공으로서의 각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아주 쓰라리고 뼈아픈 패배였죠. 이 남자의 이름은 양 로선. 선천적으로 이마에 뿔을 달고 태어난 지극히 평범한 남자입니다. 이는 삼화취정이라 불리는 100년에 한 번 나온다는 무술기제의 증표로서 이혹에 타격을 가하게 되면 그 즉시 잠재된 힘이 폭발, 무시무시한 괴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놀라운 설정이었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 힘을 쓰게 되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 결국 로선은 몸 안에 폭주하는 기를 다스리기 위해 진가구에 전해지는 전설적인 무술 진가권을 전수받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진가권은 외부인에 대한 전수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는 설정. 결국 이를 몰랐던 로선은 마을 사람 모두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고수였던 진가구 주민들의 화끈한 환영식. 지난 120년 동안 총 87명의 외지인이 방문했으나 단 한 명도 전수받지 못했다는 전설의 권법. 과연 로선은 이 무지막지한 폐쇄성을 극복하고 무사히 진가권을 전수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얻어터지는 로선이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기를 살포시 바라봅니다.
湯魚業夠膽出嚟嚇本少爺啊！蘇勇，我係貴婆啊！ 지방 관료의 외아들로 태어나 온갖 갑질과 안하무인을 일삼던 주인공 아찬. 비록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역대급 빠가였지만 무술 실력 하나만큼은 천재적인 재능을 자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25번째 생일을 맞아 기방을 찾게 된 아찬은 그곳에서 여상이라는 기생을 본 뒤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곧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여상을 차지하려는 아찬. 하지만 이곳엔 황제의 친척인 조무기 일행이 와 있었고 이들 또한 여상을 얻기 위해 황제가 하사한 진주를 내놓게 되는데요. 你放心啊，佢做好多好靚好省嘅姑娘㗎。貴婆，咁今晚我就靠晒你啊！唔關我事㗎。 결국 여상의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게 된 아찬과 이도. 당랑권을 쓰는 이도를 호학상형으로 압도하고 이도가 호학상형으으로 품새를 변경하자 이번엔 당랑권을 이용해 이도를 박살냅니다. 글자 그대로 양민 학살.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훗날 아찬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지만 그의 천재적인 무술 실력을 제대로 증명해 주었던 영화 초반부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입니다. 飛龍在天，神龍把你，黑龍偷心，雙龍偷女，見龍在田龍，飛鳳舞伏，波羅為澤龍的傳人老鳳呈上龍馬精神，望夫成龍打完收工。 로키에게 왕좌를 내어준 뒤 하루하루 지루한 나날을 보내던 전 헤비급 복싱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 그러던 중 소련의 복싱 챔피언 이반 드라고가 친선 경기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폴로는 로키의 만류에도 불구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반에게 도전장을 던지게 되고 결국 두 챔피언의 역사적인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Get your hands up, man. You need an interpreter? It's time to go to school. You will lose. 곧 경기가 시작되고 아폴로는 링 주위를 돌면서 이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잽과 훅을 연타하며 노장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아폴로. 하지만 깝죽대던 시간도 잠시. 틈을 노리던 이반의 주먹이 아폴로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며 방심하고 있던 아폴로에게 끔찍한 생지옥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It is Drago with the upper hand now. Drago with the left to the midsection. Drago to the right. Another right hand thrown by Drago. Intrigue, stay up. Stepped in and they stop it. 그렇게 피떡이 되어 막을 내리게 된 비운의 1라운드. 로키는 그런 아폴로를 향해 기권을 권유하지만 아폴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수건을 던지지 말아달라며 끝까지 싸울 것을 고집합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아폴로와 이반의 두 번째 라운드. And the leader throws the right hand and staggers three to the right to the jaw. Another right to the hip. He tries to step in and he's thrown across the ring. Oh, takes so much punishment. 하지만 그 결과는 예상대로 매우 참혹했고 결국 아폴로는 그대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로키의 라이벌이자 최고의 친구로서 크나큰 존재감을 과시했던 그였기에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퇴장신이었죠. Forget technique, forget strategy. This is justice who wants it most. Rocky Balboa has done the impossible. It is absolute handle himself a true champion.
불산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옆 가게 아분이를 짝사랑했던 체리불 수련자 아찬.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분이는 취권을 쓰는 비홍 오빠를 오랫동안 흠모해왔고 아찬은 그런 비홍을 끊임없이 질투하고 시기해 왔는데요. 그러던 중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에 기분이 나빠진 아찬은 취권 따위는 체리불의 상대도 안 된다며 가만히 있는 비홍이를 긁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직접 손질한 생선을 걸고 비홍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아찬.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의, 아니 아찬 혼자만의 자존심을 건 익스트림한 승부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죽일 듯이 비홍을 몰아붙이는 눈돌아간 아찬과 오직 방어에만 급급하며 수비에 몰두하는 비홍. 누가 봐도 비홍의 실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였지만 맘씨 착한 비홍이는 이 일방적인 대결을 무승부로 마무리합니다. 말 그대로 강강약약의 진수를 보여주었던 깔끔한 결투신이었죠. 영춘권의 대가인 진화순의 제자로서 어릴 때부터 무술을 단련해온 불산의 연문. 어느덧 청년이 된 그는 학업의 증진을 위해 홍콩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놀라운 무술 실력을 가진 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来了。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남자는 영춘권의 시조 양찬의 아들인 양벽이었던 것. 그는 정통 영춘권을 개량하여 높은 발차기와 관절기 등을 접목, 보다 실전성을 높인 새로운 영춘권을 구사했는데요. 이에 충격을 받은 연문은 그로부터 개량된 영춘권을 습득, 약 3년간의 수련을 마친 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곧 자신의 동료들을 대상으로 신버전의 영춘권을 선보이는 우리 연문이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보수 끝판왕이었던 대사형 오중소가 연문의 영춘권에 태클을 걸어옵니다. 네가 하는 그것은 영춘권이 아니라며 연문이를 걷어차는 늘탱이 원표형. 이윽고 영춘권의 정통성을 판가름할 피 터지는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한방 한방에 경로우대가 실려있는 예의범절 끝판왕의 짠한 결투씬. 피할 수 없다면 봐주는 게 최고입니다.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일본 애들을 두들겨 패던 정무문의 진진. 그러던 중 갑작스런 사부님의 부고 소식을 접한 뒤 서둘러 정무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사부님의 복수를 위해 홍구도장을 찾아간 진진. 그곳에서 사부님과 대결을 펼쳤던 야쿠타가와 류이치를 떡 패듯이 패준 뒤
이후 정무문의 중심이 되어 그동안 갈고 닦은 신식 무술을 자신의 사제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빠른 스피드와 힘을 강조하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과감히 제거, 보다 실전성을 높인 강력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신임을 한몸에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곧 정무문은 곽사부의 아들을 지지하는 보수파와 진진을 지지하는 개혁파로 갈라져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진진을 질투한 정은이 대결을 신청. 둘은 정무문의 새로운 관장 자리를 놓고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기를 쓰고 덤벼드는 정은에 맞서 여유롭게 대처하는 진진의 위험. 하지만 봐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죠. 결국 진진은 스스로 봉인을 해제한 뒤 겁대가리 없는 정은에게 알싸한 매운맛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스크린을 강타합니다. 소림사 동기로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왔던 군보와 천보. 어느덧 청년이 된 두 사람은 밥을 먹다가도 무술을 단련하고 빨래를 짜면서 근력을 겨루는 등有冇搞錯啊？門又爛，台又爛，而家連啲衫都爛埋啊！實俾羅漢堂嗰班友笑啊！我都話自己洗㗎啦。師兄啊，點解我哋呢兩件冇事嘅？ 대가리 한가득 꽃밭이 가득한 아름다운 삽질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소림사를 나와 속세에서 살게 된 군보와 천보는 각자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군보는 부패한 관료에 맞서는 반란군이 되지만 천보는 권력의 노예가 되고 마는데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결국 적이 되어 만나게 된 두 사람. 하지만 썩을 대로 썩은 천보는 이미 예전의 그가 아니었고, 급기야 자신의 손으로 옛 동료마저 살해하는 끔찍한 짓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타락해버린 친구를 향한 군보의 얼큰한 참교육뿐. 이후 친구들의 도움으로 태극권을 익히게 된 군보는 마침내 천보를 상대로 그동안 갈고 닦은 태극권의 정수를 모조리 보여주게 되는데요. 태극권의 진가는 와이어에서 나온다며 가열찬 모습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군보씨의 위엄. 서커스 뺨치는 아름다운 공중 고개가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중첩시키며 관객들의 마음속을 양자역학으로 버무려 드립니다.